안녕하세요. 소엄마입니다. 오늘은 ENFP 엄마가 어떻게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ENFP라 가지고 계획은 그래도 어떻게든 세워보겠는데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어릴 때부터 노트 사고 앞부분 한 두세 장을 쓰는데 그 뒤로는 잘 못 쓰는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해서 체크리스트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또 근데 엄마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이 그 스케줄을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진짜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주간 계획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ENFP 엄마가 의지로 루틴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루틴을 계속 만들어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예민도 뭐 이렇게 피부에 닿는 거라든지 아니면 먹는 거라든지 이렇게 청소 이런 청결 부분은 괜찮은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민도, 관계에 있어서 예민도 이런 게 엄청 높거든요. 그 F형이고 감정적인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장점화해서 아이를 잘 돌보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동생이 항상 하는 말이 언니는 맨날 이제 연습 문제집을 풀면 앞부분은 괜찮은데 뒷부분은 안 풀었다. 일기장도 앞부분은 하는데 뒤쪽은 안 했다. 이렇게 약간 좀 꾸준히 해가는 능력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시작할 때 너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힘이 너무 들다 보니까 그걸 유지해 나갈 힘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허덕거리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뭐 갑자기 피곤하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뭐 어디 나갔다 온다든지 아이가 아프다든지 이럴 때마다 루틴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 그런 것들을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루틴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아이 공부를 비롯한 이제 내 삶을 관리하는 방법을 어, 지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주간 계획표를 시작하기를 잘했던 게 지금은 체크리스트로 진행을 하지만 어린 시절, 유아기 시절 한 살부터 4살, 5살 이때까지는 학습적인 부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랑 뭘 하면서 놀아줘야 될지 이 부분 어떤 부분을 놀아줘야 될지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5살, 6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이런 교육 형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오르다면 오르다, 뭐 아이한테 아이 문제집이면 문제집 이렇게 해서 하루 한 장 이거 이렇게 해서 하루에 뭐 세 개, 세 바닥 이 정도는 하기 이런 식으로 일정을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조금 더 스케줄러 형식으로 좀 더 빽빽하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번 주에 책 한 권 이거는 꼭 읽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수학은 오르다 이거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영어 영상은 이제 뭐 이 주제를 정해서 과학 관련 아니면 공룡 관련 뭐 이런 영어 영상을 봅니다. 만들기 활동합니다. 그림 그리기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느슨하게 그 대신 할 거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두 개씩 과업을 정해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고 그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서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좀 더 늘어나면서 그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지 엄마도 그리고 아이도
안 흔들리고 진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이도 저처럼 약간 P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아이에게도 더 중요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하루 체크리스트 형태로 바뀌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 중간에는 시간 관리형으로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뭐 시간표형으로 해서 이 시간대는 이 공부를 하고 이 시간대는 이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너무 빡빡하기도 하고 저한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그거는 이제 계속 하지 않고 지금은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체크를 하면서 내가 이건 했네, 이것도 했네, 이것도 했네 이렇게 하면서 감각적으로 쌓여가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여기에 올릴게요. 이번 주에 했던 건데 보면 메스 뭐 이거 아이가 이거 했고 이거 했고 뭐 체크했고 아이가 아이 컨디션 이런 것도 넣고 여기에 무슨 스케줄을 했는지 뭐 수영, 피아노, 그리고 클라이밍 뭐 이런 걸 했던 거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루틴 하나를 만들면 그걸로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ENFP, ENFP라서 그런지 계속 이제 저 말고도 아이도 아이가 잘하는 거, 아이가 나중에 너무 힘들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빼야 되는 건 빼고 또 생활 패턴도 좀 변하는 게 있고 감정도 변하고 아이가 이제 배워야 될 게 또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에너지도 달라져요. 옛날에는 한국사 공부 안 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올해는 한국사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성장할 때마다 루틴이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변경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두 달치씩만 짜거든요. 그래서 한 두 달치 하면 이거를 한 두 장, 세 장, 네 장 앞뒤로 해가지고 2주치니까 네 장 정도를 뽑아요. 그러면 A4 용지로 두 장을 뽑으면 그건 두 달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달치씩 거의 뽑아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세 달 이상, 두 달 이상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좀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또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뭔지,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 채워줘야 되는 부분은 뭔지, 또 내가 좀 지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거를 딱 보면 이제 아이가 엄마 너무 힘들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체크리스트를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한테도 그렇지만 저한테도 조금 이제 한 템포 쉴 수 있는 그런 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이가 좋다는 거를 다 넣어야 되는 거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다 넣어야 하는 거냐,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뭐 과학, 체험, 수학, 논술, 뭐 영어, 독서 이걸 싹 다 넣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바꿔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작년까지만 해도 Y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아이가 커서 뭐 조금 더 읽을 거리 고전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과학 쪽을 많이 봤다면 올해는 한국사 이쪽을 좀 더 많이 보고, 왜냐면 또 이번에 이제 외국인 친구도 오고 외국인 친구한테 한국의 문화를 이야기해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아이한테도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더 아이가 뭐를 지금 배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양을 소화 가능한지 이것도 진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집중력이 좀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 괜찮은 편이라서 한 20분? 20분에서 15분 맥시멈 15분에서 20분 이 사이로 잡고 책 읽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하루에 많이 하는 것보다 하루에 많이 하면 또 지칠 때가 있고 계속해서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많이 지켜보아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큐브 타이머거든요. 큐브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이게 일반 타이머보다 저희 집에 좀 많이 맞았어요. 이렇게 돌리는 것도 사용해보고, 이렇게 시간이 막 이렇게 보이는 것도 사용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큐브 타이머는 탁 이렇게 넘기면 바로 이게 큐브 타이머인데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엄청 많이 썼죠. 그래가지고 3분, 5분, 10분 이렇게 있고, 안 줘도 돼. 그리고 이제 1시간, 1시간까지, 15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딱 놔두면 이제 윗면에 올라오는 이 시간 동안 이렇게 19분, 20분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바로 딱 시간을 유라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하고 딱 하면 이제 그때부터 타임이 시작하니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저희는 공부할 때 뭐 10분 공부 이렇게 하지 않고 거의 그냥 쉬는 시간 관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0분만 쉬자 이렇게 하고 20분 딱 맞추고 15분만 쉬자 15분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에 대한 경계를 만들어주니까 아이가 루틴이 좀 더 잘 잡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ENFP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도 약간 저희 성향을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쉬기 시작하면 말할 때까지는 그냥 계속 노는 경향이 있어. 계속 그냥 이 타이머가 울리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그냥 쉬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환의 장벽을 줄여주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는 짧게 채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 아이가 못하는 거 수학 같은 경우, 수학이나 뭐 사회 같은 경우 이제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진짜 늘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오래 하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바꾼 게 15분 사회에 대한 독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짧게 연산 한 바닥 한 장 이렇게 푼다든지, 그리고 또 이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틀린 문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틀렸어?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 영상 촬영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영어 문장 예전에 했는데 성경 구절 짧게 쓰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지금은 아이가 안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좀 많이 덜어졌어요. 왜냐면 이 시간이 너무 유한하고 너무 바로 써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아이 휴식 시간도 줘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학교 보내는 친구들은 얼마나 할 게 많아. 여기 자기 할 거에다가 학교까지 가야 되니까 진짜 바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ENFP 엄마는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루틴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루틴을 못 지키면 이걸 다 못했네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한 1, 2년 지나면서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구나. 이때 그래도 이날 한 4일을 못하고 3일 한 날도 그래도 3일은 했네.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좀 도닥거려 줄 수 있는 그런 육아를 하고 있고 그런 엄마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계획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계획대로 해 나가는 것도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아 루틴,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